오늘은 와이프를 투잡까지 뛰게 만든 나쁜 놈의 가족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잘 다니던 대기업과 대학병원을 다 때려치고 2018년 3월에 캐나다를 왔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했던 건 자연의 나라? 아니, 캐나다의 우울한 날씨였다. 조명도 밝지 않고 화려한 간판도 없는, 거기에 비까지 왔으니 말이다. 캐나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우리 가족의 기대를 깨끗이 날려줬다. 그래, 이곳이 캐나다였다. 캐나다는 동전을 참 많이 쓰는 나라였다. 심지어 종류도 많다. 공부를 해야만 했다. 머리가 아파 바람을 쐬러 아이와 놀이터를 갔지만 휑했다. 여기가 아이들의 천국이 맞는 걸까? 얼마 전까지 한국에 살던 우리는 언제쯤 적응할 수 있을까? 와이프가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수입이 없던 우리 가족은 놀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일을 했다. 식당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일까? 메뉴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다. 외워도 실수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포기하기엔 이미 멀리 와버렸으니까. 하루는 아이가 다쳤다. 쇄골에 금이 갔다는데 엑스레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붕대로 감싸고 있으면 된단다. 어이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다시 갔다. 이제서야 얼마나 금이 갔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보호대도 제대로 된 걸로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이 왜 캐나다 의료욕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첫 번째 가게를 그만두고 두 번째 가게로 옮겨서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사장님이 사라졌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그렇다. 파산 신청을 하고 도망갔단다. 한 푼 한 푼이 귀했던 우리 가족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딱히 보이지 않았다. 같이 다니던 직원들조차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 한국에선 월급 떼어볼 걱정을 해본 적조차 없던 나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더 힘든 건 아직도 와이프는 학교가 1년이나 더 남았다는 사실이었다. 여기민? 아니, 우리에겐 그런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다. 캐나다를 이해도 못해본 녀석들이 여기민이라니. 지금 돌아간다면 그저 포기하는 삶이었다. 이 정도 고생을 생각도 못하고 캐나다를 온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로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희망은 있었던 걸까?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식당에 들어갔다. 적어도 월급을 떼일 일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렇지만 그땐 알 수 없었다. 이곳이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일을 새로 구해서 큰 걱정을 덜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서야 캐나다를 조금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아이와 함께 워터파크, 동물원도 다녔으니 말이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와이프가 졸업을 했다. 때맞춰 최악의 가게에서 쫓겨나다시피 다 던져버리고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무모한 일이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일을 대책도 없이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간절했던 우리에게 동아줄이라도 내려주려던 것이었을까? 토론토에 있는 병원에서 와이프에게 면접을 보자고 했다. 너무도 떨리고 설레이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캐나다에 남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였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면접날이 다가왔다. 아이를 아침 일찍 데이케어에 맡겨두고 토론토로 향했다. 와이프는 면접장에 들어가고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와이프. 다대일 면접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나는 기뻤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와이프가 나왔다. 울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부터 시골을 벗어나 토론토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다. 가뜩이나 좁은 콘도였는데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 모든 놀이터를 닫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쯤 편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가고 렌트비도 많이 내렸다. 집주인에게 얘기했다. 시세가 많이 내렸으니 렌트비를 내려줄 수 있냐고. 못 내려준단다. 오히려 올릴 거라고 했다. 알고 보니 단단히 미친놈이었다. 우리가 내던 렌트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으니 말이다. 왜 안 깎아줬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가 찾아왔다. 금리가 올라가고 렌트비가 치솟았다. 렌트비 인상률 제한이 있는 캐나다에서는 세입자를 내쫓아서 렌트비를 올리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불안했다. 그렇지만 10만 불을 벌어와도 한 달에 5천 불 남짓 남는 캐나다에선 딱히 방법이 없어 보였다. 가장 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 와이프. 본인이 해보겠단다. 지금 아니면 평생 살 수 없을 거라고. 이민자들의 최종 선택인 걸까? 결국 투잡을 결정했다. 빡빡한 일정으로 몸을 혹사시키고 있지만 언젠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와이프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